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시네마 천국. 보세요. 판도라 보고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영화 암살을 보고 이른바 김원봉 서훈. 자, 이게 시네마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 피우진 씨, 네. 그 아주머니가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그래도 약산 김원봉 무정부주의자. 예. 그때 뭐 일제 뭐 국권 침탈 일제에 저항했다 그 정면에서 맞지만 네. 북한에 올라가가지고서 고위직을 지내고 대한민국에 총불을 겨눈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피우진 선생께서 그 영화 암살이라는 게 네. 그 관객 1,200만 원을 동원했습니다. 네. 국민 상당수가 약산 김원봉의 그 업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그걸 문서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여자 이거 진짜 아니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아니 영화를 아니 근데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예. 약산 김원봉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것도 약산 김원봉 선생의 아니, 주인공도 아니잖아요. 주인공 아니고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우선 논 피우진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8월 15일에 그때 보면 당 대표로서 당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을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김원봉 선생께 최고 독립유공자 훈장을 바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그게 그 1,200만 얘기가 피우진이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이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영화 볼 때마다 이렇게 해가닥 돌아가면은 제가 그래서 시네마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참 정말 다행인 게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양반이 스타워즈 안 보길 다행이지 왜요? 우주 방위군 창설하겠다고 자, 두 번째.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생쇼가 이게 뭐예요? 뭐 영화 한 편 보고 약산 김원봉을 자, 이 영화 안 보셨죠? 아니 봤죠. 근데 약산 김원봉 누가 약산 김원봉인 줄 아세요? 거기서 나오는데? 전 기억나는 거는 그 누굽니까? 전지현이라는 여자 배우가 뭐 암살 뭐 한다고 왔다 갔다 지붕에 뛰어다니는 거 네. 기억밖에 안 나는데. 예, 거기 보면 김원봉이 잠깐 나옵니다. 잠깐 나오는 게 이제 김구 선생과 그 갈등석에 잠깐 나오는데 그거 보면 카메오로 나오는 게 유명한 여배우 조승우 씨예요. 이 조승우 씨가 잠깐 약산 김원봉으로 나와서 더 하면 나오는 시간 합하면 2, 3분 될까? 근데 문재인 대표는 참 신통한 사람이세요. 아, 거기에 보고 예를 들어 전지현이라든가 김구 선생이라든가 근데 이정재 배우 여기에 꽂힌 게 아니라 잠깐 카메오로 나온 조승우한테 꽂혀갖고 그야말로 김원봉 선생께 최고 독립유공자 훈장을 바치고 싶다.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조승우에게 대종상 카메오상을 줘야 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병인 것 같아. 병이에요. 픽션과 난픽션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판도라 보고 아니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그것도 명색이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라면 그래. 저쪽 쓰나미 때문에 물이 넘쳐서 이것이 가동이 중단되고 뭐 그런 사고는 있었으나 실제 그 당시에 경수로가 어떻게 돼갖고 사람이 판도라가 일본 정부가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 항의했지 않습니까? 항의했죠.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어요. 원전 사고로 죽은 게 없고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동인도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그러죠.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그 원전에 있는 냉각기가 물에 젖는 바람에 이제 그게 뭐 멜트다운이 됐지만 그걸로 해서 사망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로입니다. 근데 탈원전하죠. 자, 탈원전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약산 김원봉 김원봉 얘기할게요. 김원봉이 물론 보면 아주 그 테러리스트에 가까울 정도로 극렬한 독립운동가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에 잠깐 남쪽에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에 넘어가서 검열상을 했습니다. 검열상 우리로 얘기하면 검찰총장이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보면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김일성, 그 뒤에 있는 게 박헌영입니다. 혁명 열사령에 그 뒤에 있는 게 바로 김원봉입니다. 그러니까 피우진 문재인식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독립운동 한 건 확실하지 않느냐. 일제 맞섰고 확실하죠. 그러나 북한에 가서 이 사람들이 약산 김원봉 선생께서는 북한에 올라가서 숙청당했고 거기도 불행해졌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뭐 독립유공자 뭐 그러면 박헌영도 해줘야 되고 거기서 6.25 끝나고 총살당해 죽었잖아요. 남도당 사람들 북에 올라갔던 항일 운동하다 북에 올라갔던 남도당 사람들 다 사면 복권해서 그럼 독립유공자 해줘야지 맞는 거지. 어떻게 약산 김원봉 선생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은 네. 아니 뭐 일제 저 김일성이도 항일 무장 투쟁한 건 뭐 확실하잖아요. 저 팔로군 저 중국에서 했고 나중에는 뭐 소련군에 넘어가서 뭐 대기 88여단 왔지만은 네. 그렇다면은 저 김일성이도 저 독립유공자 포상해주고 네. 그리고 저 김정은이는 저 우리 보훈 가족으로 정부에서 연금도 주고 해서 한국에 와서 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저는요 이거 봤을 때 공산당 등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통일 전선 전략이라고 봅니다. 통일 전선 전략은 뭐니까 우선 사람들의 정신적 무장을 해제시켜요. 아이 그래갖고 야 우리가 공동의 적 예전에 보면은 국공합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제스하고 마오쩌둥 그때는 공동의 적은 일본이었어요. 지금 아마 북한하고 남한의 이 공동의 적은 어디예요? 미제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해요. 그래서 서해 수호의 날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악착같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고 저 기관단 총 들고 저 대구 칠성시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고 그리고 바로 저희가 어제 다뤄드렸습니다만 지난 수요일 4.3 뭐 71주년인가 거기에서 보면은 저 이낙연 국무총리는 드디어 우리도 빨갱이 피해가지고 출신이다. 우리 작은 아버지도 보면 사실은 빨갱이였기 때문에 국군한테 총살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물론 말은 뒤에 조금 바꿨습니다만은 드디어는 이런 식으로 보면 정신무장을 해제시키는 가운데 그 대표적인 예로 김원봉을 갖다가 서운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아까 우리 김영광 실장 이야기한 대로 그 당시 딱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죠. 뭐 허승엽이니 누구니 쭉 있지 않습니까? 다 서운해야 돼요. 근데 문재인 선생이 그때 이제 당시에는 뭐 야당 대표였는데 이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네. 독립 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는 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체제 경쟁 끝났다. 그런데 체제 경쟁은 체제 경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측면의 체제 경쟁이 있고 군사적 측면의 체제 경쟁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북한보다 1인당 퍼캐피타 GDP가 거의 40배 앞섭니다. 그렇죠. 그러나 군사력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보면은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뭐 대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절대 무기라는 핵을 갖고 있습니다. 체제적인 뭐가 끝났단 말입니까? 상대방 칼을 갖고 있고 우리 맨손인데. 여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 양반부터 그냥 무장 해제가 됐구만요. 머릿속이.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국가안보라고 맡겨놓으니까 뭐 다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머리가 텅 빈 양반이 군 통수권자가 되니까 지금 군대는 아시죠? 얼마 전에 저 보도 나온 거. 북한은 지뢰 제거하는데 뭐 우리만 가서 지뢰 제거하고. 우리는 지뢰 제거하고 예비군 훈련 가면 저 보면 뭐 오락 영화 틀어준다. 오락 영화 틀어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북한을 서서히 무너지고 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군대 해산을 해야지 왜? 아니 근데 앞뒤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 자 북한은 이제 우리 적이 아니고 평화가 다 왔으니까 군대 해산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거예요. 뭐 어디 가서는 뭐 이번에 뭐 국방장관 누구예요? 정모식이 어디 가고는 뭐 정경두 무슨 대비 태세를 뭐 강화해야 된다 어쩌고 그러다가 북한 입장을 생각하면요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거 한다는 거나 알리는 거 한미연합훈련 하는 거 알리는 거나 이름이나 이런 것도 다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천안함 연평도는 뭐 불미스러운 충돌이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뭐 이게 북한 앞잡이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뭐 우리나라 국방감 같은 얘기도 한 번씩 이렇게 반짝반짝 내고 아직은 그래도 우리 국민의 전체적 정서가 보수 중도할 것 없이 한 6대4 정도로는 아직은 보면은 우리 김영건 실장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6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허물어뜨리려고 요걸 갖다 이걸 역전시켜야 되거든. 4대6으로 그 역전시키기 위해서 보면 야금야금.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박헌영을 갖다 서운하자 그러면 반발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김원봉부터 하고 김원봉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김원봉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김원봉은 김구보다 일제가 현상금을 또 높이 달았던 사람이다. 그 진정한 독립운동가는 김원봉이고 이 사람이 북한에 갔지만 저 북한에서 숙청당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서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다음 이거 갖다 용인하게 되면 그 다음 누구예요? 박헌영입니다. 그 다음 박헌영이죠. 그 다음에는 남도당 올라가서 했던 사람들 다 해주고 그 박헌영이도 보면 사실은 뭐 저 일제 강점기 때 박헌영이가 독립운동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숙청당했으니까 이제 박헌영 가게 되고 근데 남도당 그룹들 다 해주고 남도당 그룹 다 해주고 그 대한민국에 이제 와서 완장 차고서 폐악 부렸던 누구야 뭐 저기 누구야 노무현 장인 양면 학살했던 사람들도 다 7명 다 죽인 사람들도 다 이제 독립유공자 서문해주고 그 얘기하시면 나중에 또 저 노무현 재산 걸 테니 정확히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은
뭐 어떤 약을 잘못 먹었는지 술을 잘못 먹었는지 메틸 알코올 잘못 먹어가지고. 뭐 장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그쪽에 왔을 때 인민군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쭉 가서 손을 만졌다는 거 아니에요. 손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저 뭐 흔한 얘기로 뭐 지주다. 그래서 7명이 처형되게 만든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권양숙의 부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은 거죠. 그래 감옥에 죽은 거예요. 크메르 루즈 방식의 네. 이제 저 죽일 놈 살릴 놈 가리는 방법인데 네. 지금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의 군화 미녀 중에 막내 김학봉 여사가 이제 네. 살아 계시다는데 김 여사님도 우리 거 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사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살아 계시다 그래요. 한 명만 살아 있대 군화 미녀 중에. 근데 그 밀양 분이시잖아요. 예. 밀양이 이제 대구하고 생활권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래도 대구가 이 남한의 모스크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좌익 성향이 강했었던 도시고 그 이제 약산 김원봉 선생의 그런 건 한데 의열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정말 비타협적인 무장투쟁 노선을 한 거죠. 테러하고 뭐 해서 일제가 제일 그래서 밀양의 사실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전 직접 만나보고 그런 분들이 그래요. 야 원보이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러세요? 일제가 제일 싫어한 게 약산 김원봉이니까 그 김원봉의 일가 친척들 일본 밀정들 네. 그 헌병들한테 지금 모진 고생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돼서 김원봉이 오면은 자 이제 우리 집안도 이제 힘 좀 쓰고 이 해방된 쪽에서 덕점 먹으러 했더니 갑자기 월북을 하니까 또 여기 또 남한에 있는 또 이 정권들은 약산 김원봉 월북한 김원봉의 가족이라고 하고 그냥 그 일제시대 이후 해방 이후 우리는 그냥 원봉이 때문에 고생만 죽도록 했다 그러는데 네. 그러나 그런 그 개인적인 정황과 개인적인 복권 좀 뭐 밀양에서는 김원봉 선생이 기리는 일도 하고 있지만 네.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에 총칼을 들었던 사람들까지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하고 포상한다는 건 우리 편이라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적으로 맞서 통일 이후에 할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니